한국 연애의 소식 달빛 부부입니다. How you doing?의 대명사 조이. How you doing? How you doing? Hey, how you doing? How you doing? 여자를 좋아하고 순박하고 바보스러운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던 프렌즈의 조이 트리비아니, 10년간 조이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맷 르블랑 특집입니다. 맷 르블랑은 태어났을 당시부터 아버지가 곁에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의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했죠. 어머니께서는 맷 르블랑과 그의 형을 혼자 키우셨고, 아버지와는 8살 때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타는 법, 넥타이를 매는 법 등을 배우면서 부자 관계가 친밀해졌습니다. 맷 르블랑은 어린 시절부터 모터사이클 주니어 대회에 나갈 정도로 수준급 오토바이 실력을 가졌으며 오토바이 레이서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면서 꿈이 배우로 바뀌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배우가 되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델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하인즈 케첩으로 첫 광고를 찍게 되는데, 이 CF는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4년 동안이나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광고계의 오스카상이라 일컬어지며 세계 3대 광고제 중에 하나인 클리어 광고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죠. 맷 르블랑은 당시를 회상하며 딱 필요할 때마다 월급처럼 수표가 따박따박 들어왔었다며, 이 광고 하나로 이렇게나 오랫동안 수혜를 입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게 광고 모델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그는 리바이스 광고, 체리 세븐업 광고, 그리고 코카콜라 광고까지 굵직한 광고들을 찍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었죠. 그러던 1988년 맷 르블랑은 TV101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첫 연기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낮은 시청률로 시즌 1에서 종영되고 말았죠. 당시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인기가 꽤 많았던 시트콤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이 있었는데요. 1987년부터 방영해서 시즌 10에 종영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이 시트콤에 여자 주인공 켈리의 멍청하면서도 매력적인 남자친구 비니 베르두비치 역할로 1991년에 출연을 하며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참고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 켈리 역을 맡았던 크리스티나 애플게이트는 프렌즈에서 레이첼의 철부지 동생 에이미 역할로 나오기도 했었죠. 또 이 못 말리는 번디 가족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주인공 번디 역을 맡은 에드 오닐은 요즘까지도 인기가 상당한 미드 모던 패밀리에서 아버지 제이 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 모던 패밀리 시트콤은 맷 르블랑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데요. 모던 패밀리의 타이 버렐이 맡은 필 던피 역에 원래는 맷 르블랑이 먼저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라는 사실. 하지만 맷 르블랑은 당시 프렌즈 종영에 이어 프렌즈 스피노프 드라마인 조이가 막 종영된 직후였고,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며 휴식을 갈망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파에 누워있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고, 거기다 모던 패밀리 1화의 대본을 보니 자기가 할 수 없는 역할이라는 판단도 들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만약 맷 르블랑이 이 캐스팅을 수락했더라면 지금 시즌 11까지 이어진 모던 패밀리로 다시 한번 레전드가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다시 못 말리는 번디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이 드라마에서 맷 르블랑이 맡았던 캐릭터인 비니 베르두비치는 인기가 상당해서 따로 비니 베르두비치를 주연으로 한 스피노프 드라마 힙탑과 비니 앤 바니, 이렇게 2개나 제작되어 방영하게 됩니다. 그 뒤로 1993년 맷 르블랑은 에로틱 드라마인 빨간 구두 일기 시즌2의 한 에피소드에 출연을 하며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깨고 남자다운 섹시미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저런 촬영을 꽤나 많이 했던 맷 르블랑이지만 프렌즈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치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집에서 치아를 깎아내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다방면으로 연기 경력을 쌓아오던 맷 르블랑은 드디어 1994년 프렌즈의 조이 역으로 캐스팅이 되면서 큰 성공과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조이의 실제 성격은 맷 르블랑과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원만한 성격에다가 특유의 식탐, 그리고 여자를 밝히는 것까지. 실제로 1998년에는 프렌즈를 촬영하며 누드 모델 겸 배우인 셰일라 케네디를 만나게 되는데요. 2016년 셰일라 케네디는 한 잡지 인터뷰에서 프렌즈 촬영 후 쫑파티 때 챈들러 역을 맡은 매튜 페리와 함께 맷 르블랑이 그 자리에서 동시에 자신에게 대시를 했지만, 결국 매튜 페리가 양보를 하면서 맷 르블랑과 스튜디오 탈의실에서 원나잇을 했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맷 르블랑에게 전화가 왔고 다시 여자친구와 만나게 되었다며 계속 연락하고 지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렌즈의 모든 캐릭터들은 저마다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조이 역시 따로 스피노프 드라마가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조이 하면 역시 떠오르는 건 뭔가 바보스러운 이미지의 캐릭터인데요. 조이를 이렇게까지 바보스러운 캐릭터로 만들자고 먼저 제안한 건 맷 르블랑이었습니다. 스피노프 드라마 조이는 조이가 뉴욕을 떠나 배우로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할리우드로 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내용인데, 시즌2까지 방영되었지만 시청률이 저조해서 중간에 제작이 취소되었습니다. 조이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러브라인입니다. 원래 프렌즈 측에서 계획했던 메인 러브라인은 모니카와 조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장 반대했던 것이 바로 맷 르블랑이었습니다.
조이의 캐릭터 자체가 모든 여자들에게 들이대는 것인데 친한 친구들에게 마저 들이대면 이런 조이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질려할 것 같고 또 현실적이지 않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무엇보다도 멜 르블랑 자신의 성격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는 점에서 둘의 러브라인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조이는 모니카 말고도 레이첼과의 러브라인도 있었는데요. 이 설정은 멜 르블랑뿐만 아니라 프렌즈의 주연 배우 6배우가 모두 싫어하는 설정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제작진에게 찾아가 항의를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멜 르블랑은 프렌즈의 성공 뒤 아버지에게 방이 6개 있는 집에다가 포르쉐 차 그리고 롤렉스 시계까지 선물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 보였던 이 둘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으니 아버지가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프렌즈의 주연 배우 중 한 명인 제니퍼 애니스톤과 맷 르블랑이 불륜 관계였다라는 걸 폭로했습니다. 당시 제니퍼 애니스톤은 브래드 피트와 결혼한 상태였고 맷 르블랑은 오랫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맷 르블랑과 제니퍼 애니스톤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며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맷 르블랑은 자신이 사줬던 집에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선물로 줬던 포르쉐도 팔게 했으며 아버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이 뒤로는 서로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조그마한 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나중에 다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한 말이 잘못 전달되었던 것이며 아들을 탓하는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들인 멜 르블랑은 돈을 벌면 벌수록 싸가지가 없어졌으며 절대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조이 같은 친구가 아니라며 차라리 아들이 가난하더라도 인간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멜 르블랑은 프렌즈 종영 후에 자신의 과오를 하나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데요. 2014년 한 인터뷰에서 맷 르블랑은 프렌즈로 유명해지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적발되었는데 전성기 때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이 운이 좋았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멜 르블랑은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된 2살 연상의 멜리샤 맥나이트와 5년가량 연애를 했고 2003년 둘은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멜리샤 맥나이트는 원래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고 전 남편 사이에서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멜 르블랑은 연애 때부터 이 아이들과 굉장히 잘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가 직접 했던 인터뷰에서 멜 르블랑은 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 자신은 술집을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여자들만은 쫓아다니게 바빴다라며 이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멜 르블랑의 결혼식에는 약 200명의 하객이 참석했는데요. 프렌즈 배우들 중에서는 여배우들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커트니 콕스는 남편인 데이비드 아퀴드와 함께 참석을 했고 제니퍼 애니스톤은 당시 남편인 브래드 피트와 영화 트로이를 촬영 중이어서 함께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튜 페리와 데이비 쉰머는 당시 연극 준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멜 르블랑은 이 결혼식에 꽤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하와이에 있는 헬리콥터를 총동원해서 하객들을 이동시켰고 하루 숙박비가 570만 원이나 하는 리조트에 엄선된 하객 97명을 일주일이나 머물게 하는 등 총 7억 5천만 원 정도의 결혼식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치른 이 둘은 2004년 2월 둘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딸도 생기고 이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이어나가나 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맙니다. 딸이 11개월이 되었을 시점이었습니다. 기어가다가 자꾸만 왼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본 맷 르블랑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그의 딸은 뇌, 뼈, 운동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피질 2형성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딸을 옆에서 돌봤어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뷔 후 쉼없이 달려오면서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온 멜 르블랑은 지친 심신을 가다듬을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멜 르블랑은 프렌즈 스피노프 드라마 조이가 종영한 후 1년 동안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유 시기는 결국 1년이 아니라 5년간 이어졌습니다. 여성 편력이 심했던 멜 르블랑은 결혼 생활 도중 스트립 클럽에 자주 놀러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2005년 캐나다에서 친구들과 모터사이클을 타고 여행하는 동안 방문했던 스트립 클럽 이야기입니다. 다 벗고 있는 스트리퍼가 멜 르블랑에게 들이대는 모습이 목격됐고 술에 취해 있던 멜 르블랑은 당시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죠. 아내인 멜리샤는 그를 용서했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듯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멜 르블랑은 자신은 따로 나가서 살 거라며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 르블랑은 LA에 있는 드라마 조이 촬영지 근처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야 밝혀졌는데요. 사실은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상대 여자는 바로 드라마 조이의 상대 여배우였던 안드레아 앤더슨이었습니다. 부인이었던 멜리샤 맥나이트는 다시 멜 르블랑과 합치기를 바랬지만 별거한 지 2달 뒤 맷의 변호사로부터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둘은 우호적으로 이혼을 잘 마무리했고 딸은 교대로 보면서 공동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이 둘은 여전히 친구로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언급되었던 안드레아 앤더슨과 이혼 전부터 8년을 사귄 맷 르블랑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헤어지기 몇 주 전 안드레아 앤더슨을 두고 맷 르블랑이 바람을 핀다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당시 할로윈 파티에서 스타워즈의 레아 공주의 노예복장 코스프레를 한 금발머리 여자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었죠.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새벽 1시 30분쯤에는 술을 서빙하는 여자 2명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직접 키스를 하고 또 이 둘을 서로 키스를 하게끔 요청했다고까지 합니다. 이 광경을 현장에 있던 기자 3명이 동시에 목격했던 거죠. 이후에 맷 르블랑은 매니저를 통해 그건 그냥 팬서비스로 사진을 찍어준 것이었을 뿐 작업을 건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피질 이형성증을 앓고 있었던 맷 르블랑의 딸은 11살이 되었는데요. 당시 어릴 적 받았던 진단서에는 완치가 될 확률이 매우 적다고 했었지만 다행히도 11살 때 거의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딸과 같이 아침을 먹고 말을 타러 가고 하이킹을 하는 등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기가 한 일 중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할 정도로 맷 르블랑은 딸과의 사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공백기를 가진 지 거의 5년 만에 에피소드라는 TV 드라마로 맷 르블랑은 연기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에피소드는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미국 방송업계 뒷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물입니다. 여기서 맷 르블랑이 맡은 역할이 참 흥미로운데요. 바로 자기 자신을 배역으로 맡았던 것이죠. 프렌즈 성공 이후 부유해지고 바람둥이에다가 살짝 오만해진 맷 르블랑이 재기를 노리는 자기 자신을 연기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좋은 반응을 보이며 시즌 5까지 방영을 했고 2012년에는 골든글러브 TV 시리즈 코미디 부분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 드라마에서는 프렌즈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장면이 꽤 많았는데요. 극중 한 장면에서 시청률이 저조한 방송국 측이 맷 르블랑에게 프렌즈 배우들을 게스트로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맷 르블랑이 프렌즈 시절 배우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장면이 꽤나 재미있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생일 파티 때 우연히 로스 역을 맡았던 데이비 신머를 만나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프렌즈에서 봤었던 로스스러운 모습 그대로였고 오랜만에 로스와 조이의 케미를 짧게나마 볼 수 있어서 프렌즈 팬들은 이 장면을 상당히 반가워했죠. 맷 르블랑은 또 자동차 매니아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2002년부터 오랫동안 영국 BBC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자동차 프로그램인 탑기어 시즌 18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고 2016년 시즌 23에서 탑기어 MC로 진행까지 맡게 되죠. 맷 르블랑이 진행했던 23번째 시즌은 시즌 내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비평가들과 시청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맷 르블랑은 어릴 때부터 차나 오토바이를 좋아했고 아버지께서 정비공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차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차를 워낙 좋아하는 맷 르블랑은 차 수집가로서도 명성이 자자한데요. 6대의 포르쉐와 2대의 페라리, 2대의 오토바이, 스쿠터, 심지어는 불도저까지 총 15대의 차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 26을 끝으로 맷 르블랑은 탑기어 프로그램에서 하차합니다. 인터뷰에서 맷 르블랑은 하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촬영 자체는 너무 재밌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했으며 비싼 여행 경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탑기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작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만 출연자들에게 제공하는 호텔이나 식사 같은 경비 부분은 홀대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23번째 시즌부터 26번째 시즌까지 탑기어를 진행하면서 맷 르블랑은 여자친구인 오로나 멀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로나 멀리건은 다름 아닌 탑기어의 프로듀서였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 둘은 사귀고 있는데요. 둘의 나이 차이는 17살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탑기어를 진행하게 되면서 맷 르블랑은 새로운 시트콤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맨 위드 어 플랜이라는 가족 시트콤이었습니다. 13년 만에 직장에 복직하게 된 부인 대신 육아를 책임지는 아빠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시트콤은 꽤나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2017년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 TV 코미디상을 받았고 거기서 맷 르블랑은 새로운 TV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로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2020년 4월 네 번째 시즌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드디어 많은 프렌즈 팬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4년 시즌 10을 끝으로 종영한 시트콤 프렌즈를 16년 만에 완전체 6배우가 모여서 재결합을 하게 된 것이죠. 프렌즈 주연 배우들은 각자 SNS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가오는 5월이면 이 재결합 에피소드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재결합 에피소드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원한 조이 맷 르블랑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